네, 안녕하십니까. 시스코 코리아에서 네트워킹 사업부 윤지훈입니다. 앞서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저하고 전지용 프로님이 같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전지용 프로님께서 좀 이제 사정이 생기셔서 부득이하게 저 혼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해드릴 주제는 이제 제목에도 써 있지만 우리의 업무 환경이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저희 네트워킹의 리더분이시자 아니면 다른 그 이후에 말씀해 주셨던 모든 분들이 다 일괄적으로 전달해둔 내용이 이제 업무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업무 환경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거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원격 근무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안전하고 유연한 리모트 워크, 오피스 환경, 워크의 오피스 환경, 업무 환경에 대해서 세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일상 방식의 변화, 그리고 원격 근무의 현실과 도전, 그다음에 안전하고 유연한 업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요. 마무리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뭐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도 모두 겪었었죠. 19년에 뭐 코로나 사태, 코비드19 이후로 많은 상황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모두 다 9to6 근무를 하시고 모두 다 사무실에 출근을 하시고 항상 우리 출퇴근이 일상적이었죠. 그리고 항상 아까 뭐 슬라이드 주제 봤었는데 만나서 이제 업무를 봐야 된다. 아마 그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았던 또 기억합니다. 아마 그 전에도 이 대면 소통 무조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그러시죠.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많은 변화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우리는 전혀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런 환경들이 갑자기 업무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출퇴근해야 되는데 출근을 해야 되는데 뭐 정부에서 이제 뭐 출근하지 말라, 재택을 권고한다 하면서 갑자기 일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통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뭐 줌이라든가 뭐 저희 시스코 웹엑스도 있고 여러 가지 화상회의 솔루션이 갑자기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갑자기 재택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죠. 뭐 재택 근무하시면서 뭔가 어떤 우리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운영하시는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부분을 많이 운영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운영할 때 이 각각 개인 사용자한테 모두 다 재택을 하는데 이 사용자한테 아이디 패스워드를 일일이 할당해야 되고 IP도 할당해야 되고 그러면 이 사용자는 어떤 IP를 가지고 어디 시스템에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기도 어렵고 한눈에 정리되는 문서도 없었고 이거를 일일이 한 건 한 건 처리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이 일만 하다가 끝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왔죠. 이제 현재는 우리도 이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재택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재택이 너무 편한 거예요. 또 재택하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소요도 많이 없어지게 되고 바로 일어나서 출근했다가 바로 퇴근해서 저녁 먹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가 하나의 일상이 되어 갔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출근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문 기사에서도 이런 내용이 많았어요. 갑자기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뭐 회사를 뭐 옮겨야 되느냐 아니면 그 당시에 이 근무하시는 분들 이 근로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뭐 재택근무 아니면 하이브리드 근무 이게 아마 가장 첫 번째였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통 자체가 대면 또는 비대면 이게 이런 경계가 무너지면서 사무실에 출근해서 뭐 소통을 하거나 어딘가에 가서 소통을 하거나 또는 웹엑스나 줌을 이용해서 저희 이제 웹엑스를 이용해서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화상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계속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마그넷이라는 그 내용이 저도 아직까지는 기억에 남거든요. 마그넷 우리가 어딘가에 이게 회사를 출근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가 나와서 일부러 나오게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무실 가면은 뭔가 업무하기가 편하고 소통하기가 편하고 또는 내가 집에서 근무할 때도 소통하기가 편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최근에 트렌드가 많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 근무 형태도 바뀌기 시작을 하고 회사의 사무실 환경도 바뀌기 시작을 하죠. 예전에는 내
전용 책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내 전용 책상이 아니라 공용 책상으로 바뀌게 되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근에 이런 화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첫 번째는 디지털 노마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많이 겪었던 재택근무, 세 번째로는 앞에서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던 협업에 대한 공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어디 사무실에 가든 협업의 공간을 가든 집에 있던 또는 어딘가에 멋진 휴양지죠. 휴양지에 가서 내가 근무를 할 때도 근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야 되고 보안에 대한 문제도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많이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 자료를 조사하다가 보니까 이 디지털 노마드라는 그 직업 자체가 또 막 여러 가지 각광을 받게 되더라고요. 뭐 IT 직군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디자이너가 됐든가 꼭 어딘가에 사무실에서 출근하지 않아도 근무할 수 있는 형태가 디지털 노마드 형태인데 심지어는 이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비자도 국내 특히 한국에서 이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비자도 발급을 해요. 해외 근무자들이죠. 근무자들이 야 너네 한국에 와서 편하게 근무해라. 우리가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이상 한국에서 디지털 노마드로 생활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비자를 줄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글로벌적으로 점차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도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어떤 유튜버는 매달 한 달 살기를 해외 나가세요. 그래서 그 유튜버가 주된 수익처가 저는 유튜브인 줄 알았는데 주된 수익처는 다른 거였어요. 다른 업무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아마 첫 번째 디지털 노마드 같이 뭐 이런 휴양지 가서 근무할 때도 있고 되게 뭐 유럽의 어딘가에 그 카페에 가서 근무할 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내 추세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업무 환경은 더 이상 꼭 사무실에 출근해야 되는 이런 업무 환경이 아니라 뭐 재택이 될 수도 있고 어딘가에 내가 휴양지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는 이런 환경들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환경 우리도 다 아마 원하고 있죠. 이런 특히 이제 왼쪽에 보셨던 디지털 노마드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진짜 해볼 만한 이런 상황인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원격 근무를 위해서 현실은 딱 이렇습니다. 쉽게 연결되기를 IT 관리하시는 분들 또는 우리 유저들은 또 엔드 유저분들이 쉽게 연결하고 하기를 원하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쉽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IT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뭔가 바빠요. 뭔가 유저 아이디를 계속 발급을 해야 되고 새로운 아이디가 발급되고 새로운 IP가 생성되면 또 그 IP를 가지고 어딘가의 서버에 또 접근하지 못하게 방어를 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안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안의 연속성도 가져가야 되고 여기다가 또 엔드 유저는 뭐 복잡하게 뭔가 VPN을 연결을 해서 내가 어딘가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뭐 IP를 신청해야 되고 유저 아이디 신청해야 되고 내가 어디 서버에 접속해야 된다는 거를 매번 어딘가 출장 나가거나 재택근무를 할 때도 모든 거를 한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더 불편한 작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현재도 재택근무가 뭐 간헐적으로 하는 고객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출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면서 이런 지원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우리 IT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SSL VPN 접속할 때 VPN 콘솔, 그 다음에 보안을 위해서 방화벽을 위한 콘솔, 거기다가 뭔가 요즘에 제로 터치부터 해서 또는 아니면은 뭐 투팩터 인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대시보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시보드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어 보안을 뭐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관리될 툴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VPN만 접속하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VPN 접속했는데 뭔가 투팩터 인증을 갑자기 하라고 하고 투팩터 인증을 또 이제 산 넘은 산을 넘었더니 어디에 내가 개발 서버에 붙어야 되거나 아니면 내부 ERP 서버에 붙어야 되는데 접속해야 되는데 접속이 안 돼. 그러면 또 다시 뭔가 내부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뭔가 메일이나 아니면 위에 상급자한테 승인을 보내거나 승인 요청을 하거나 하면서 또 일련의 과정들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내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모든 내가 항상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어디에서 근무하던 동일한 그 보안 환경으로 지원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신경 써가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게 현재 가장 불편한 점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드코어에서는 이런 것들을 굳이 모든 거를 나누지 말고 하나로 모아서 CQ 액세스라는 이런 주제 하에 모든 거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시드코어에서는 이제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뒤에도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를 가장 잘하는 최고의 베스트 케이스를 뒤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고 유연한 업무 환경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심플하게 그리고 운영하기 쉽게 만들어 갈 거냐라는 게 아마 현재 와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보면서 우리 시스코에서 가장 먼저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하죠. 그리고 이 개발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솔루션을 시스코인들이 먼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시스코 사람들이 노트북만 펼쳐서 근무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시스코 고객은 우리 시스코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큐리티로 만든 제품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스코가 제일 먼저 검증을 해요. 그래서 시스코가 자체적으로 기술 검증을 먼저 했는데 이런 것들을 아마 요 슬라이드는 감사합니다. 요 슬라이드는 국내에서 아마 최초로 공개를 하는 걸 거예요. 우리 시스코인들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 8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라우터를 사용하고 수많은 스위치를 사용하고 그리고 하루에 수많은 리퀘스트, DNA 리퀘스트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걸쳐서 80개 이상의 세계 글로벌한 그 나라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또 80개가 아니라 어느 나라는 한 수십 개씩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스코 디바이스부터 해서 모바일로 접속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심플하게 연결을 하느냐, 우리가 시스코 사용할 때 어떤 게 가장 편하게 연결을 하느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준비한 내용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연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어떤 환경으로 접속하는 게 가장 유연하고 가장 빠르게 접속하고 안전하게 할 거라는 거를 우리는 시스코의 CQ 액세스 그리고 CQ SD-WAN을 가지고 모두 다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보여주는 장표가 아마 가장 중요한 장표인데요. 오늘 여기서 가장 많은 걸 말씀드릴 겁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저희 시스코 오피스가 대부분 거점으로 두고 있는 지역이고요. 각 지역은 SD-WAN으로 모두 다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SD-WAN으로 엮여 있는 이런 모든 거점들은 이제 클라우드 포트라고 해서 저희가 가장 가까운 클라우드 팝, 어떤 사용자 만약에 저 이제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 쪽에 있는 클라우드를 이용하겠죠. 가장 빠른 클라우드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동으로 체크를 해서 가장 빠른 위치로 연결을 해주는데 여기에 또 추가로 보안까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희 시스코에서 사용하는 모든 네트워크는 앞에 이제 말씀해주신 CQ 액세스라는 이런 명목하에 시큐어 클라이언트 또는 SD-WAN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무선 연결들을 모두 다 하나의 보안 영역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듯이 일단은 상위의 모든 링크들은 SD-WAN을 연결을 해놓고 각각 가까운 사무실로 저희가 SSL VPN이나 무선 환경 그 원격 근무 환경을 할 때 가장 가까운 부분으로 자동이 연결이 되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 사무실 또는 미국으로 갑자기 출장을 가거나 저희 일이 있어 다른 나라 출장을 갔을 때 저희 랩탑을 키면 항상 가장 가까운 곳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랩탑 그 가까운 곳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보안 검열을 거칩니다. 그 보안 검열을 거친 트래픽은 가장 가까운 클라우드 팝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애저나 아니면 AWS 또는 사스 서비스, 오피스 365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가장 빠른 경로로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시스코는 만들어 놓고 고객들한테 전달하기 전에 이미 검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스코가 이미 검증을 해놓은 최고의 솔루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세부적으로 구현을 했느냐 보시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 내부에서 세그멘테이션을 구분을 하는 거를 각 로컬의 논리적인 세그멘테이션이 아니라
원격 사용자도 이 세그멘테이션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사무실에 나갔을 때 나는 VPN 뭐 첫 번째 세그멘테이션을 자동으로 할딱 받아서 저기 있는 정책들을 활용하고 저기서 어떤 뭐 서버들 아니면 어떤 업무 환경들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거를 SD-WAN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SD-WAN에서도 그대로 이 터널을 그대로 연장을 합니다.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그래서 뭐 VPN 1번이나 2번에서 내가 항상 이용했던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뭐 3번에서는 특별하게 뭐 외부의 사용자나 아니면 뭐 IT 시스템이 굳이 다른 데 접근하지 않게 할 경우에 이런 세그멘테이션들을 각각 나눠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각각 아이디로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뭐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 또는 SDA 환경, 이런 환경에서 쓰는 이런 같은 세그멘테이션을 각 뭐 엔드 유저, 원격 근무자들까지 동일하게 쓸 수 있는 환경들까지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에 또 말씀해 주셔서 ISE라는 정책 서버, 이 ISE라는 정책 서버가 단순하게 요 무선 또는 유선 환경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격 근무자 사용들까지 그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격 근무자까지 연장이 돼서 우리는 원래는 아까 이제 그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말하면서 어떤 사용자가 IP를 받고 IP에 대한 보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IP를 각 방화벽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 ISA 서버에서는 SG 태그라는 거를 할당해주고 이 SG 태그를 그대로 원격 사용자부터 이 SD-WAN부터 아니면 그걸 뛰어넘는 로컬 네트워크까지 모두 다 이 SG 태그를 가지고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보안 장비에서 원래는 이 IP가 어떤 뭐 A라는 IP를 차단해야 되고 뭐 B라는 IP는 허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원격 사용자는 꼭 이 A라는 IP를 줄 수가 없기도 하고 이 어떤 사용자가 A라는 IP를 가져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게 SD 태그로 구분해서 요거를 SD 태그를 가지고 뭐 방화벽부터 해서 SD-WAN 또는 SDA 환경,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한 번에 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 다 아우러지면서 SD-WAN 또는 엔드 유저 또는 저 멀리서 이제 근무하는 원격 근무자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한 가지 포인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모니터링에 대해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또 엔드-투-엔드 비저빌리티라는 요즘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사우전다이가 아마 다른 쪽에서도 좀 세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로 다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VPN 유저가 어느 서버 시스템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접근하는 경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가시성의 영역을 넘어서고,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VPN 사용자는 뭐 아이디 패스워드만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 데이터 센터에 통해서 데이터 센터 내 시스템만 접속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트렌드가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뭐 이제 VPN 사용자가 원래는 저 멀리 있는 SaaS 서비스 또는 오피스 365 뭐 클라우드에 있는 시스템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VPN 없이 인터넷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 인터넷만 쓰게 되면은 우리는 인터넷의 보안에 위협에 노출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네트워크 클라우드 시큐리티 존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이 부분에 어떤 사용자가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엔드 유저가 어떤 서비스에 접속을 할 때 수많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경험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NMS를 통하거나 아니면 라우터, 스위치 이 거점들의 뭐 방화벽이나 서버들 뭐 단순하게 그냥 핑이나 뭐 SNMP 이런 툴들을 이용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엔드-투-엔드 비저빌리티는 사우전다이가 모니터링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내부의 보안 장비 또는 여러 가지 그 로그들이 있죠. 로그들은 뭐 이미 아시겠지만 스플렁크에서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SSE라는 이런 그 수많은 그 보안 기능들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나오거든요. 그 데이터도 SSE에 수집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클라우드 포트라는 이런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묶여 있는 SD-WAN 이 커넥티비티에 대한 이런 데이터도
항상 이제 요 V 매니지라는, 그러니까 지금은 SDN 매니저죠. 매니저라는 이런 시스템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인 모든 데이터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그 대시보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리퀘스트 툴, 여러 가지 뭐 툴들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로 모니터링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 툴까지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게 저희 시스코만의 최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많이 화두가 됐던 내용이죠. 이제 더 이상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앞에 나와 있는 뭐 구성이나 이런 것처럼 또는 아니면 엔드투엔드 비저빌리티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모니터링을 원래는 하나하나 대시보드 들어가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모니터링 하는 것들을 원래는 요 뭐 디바이스에 대한 내용, 아니면 내 뭐 엔드 유저 원격 근무지 사용자면은 내가 인터넷이 문제인지, 아니면 인터넷 커넥션이 문제인지, 또는 무선이 문제인지, 아니 중간에 DNS 쿼리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원래는 하나하나 사용자나 아니면 사용자가 이제 어떤 부분을 정확히 문제가 있다라고 알면은 더 좋겠지만, 일반적인 엔드 유저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이런 거를 세세하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구분한 내용들을 이제 아까 이제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 놓고 이거를 AI에서 어시스턴트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AI 어시스턴트한테 뭐 우리가 그냥 질의응답하는 것처럼, 아니면 어디 세션에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런 에이전트를 지금 이제 제가 AI 어시스턴트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지만 이 뒤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앞에서 이제 또 뭐 김상인 프로님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AI 기능들,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현재 로컬에 있는 무선 환경 또는 아니면 데이터 센터 환경,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무선 우리가 원격에서 사용하는 원격 근무 환경에서도 자동으로 AI가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아마 타임이 쉬는 타임이고, 그리고 원래는 이 발표를 전지용 프로랑 둘이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저 혼자 다 하려고 보니까 뭐 이제 그 목에 피로도 왔고 해서 조금 불편하게 했던 내용도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좀 퀵하게 진행을 하고 조금 더 쉬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요약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노마드,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뭐 재택, 뭐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 여러 가지 근무 형태가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무를 하기 위한 유연한 근무 환경, 우리가 앞에서 이제 뭐 저도 아직 마그넷이라는 그런 내용이 주제가 많이 머릿속에 맴도는데요. 우리가 사무실에 나가는 게 억지로 끌려나가서 하는 근무 환경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자 해서 아니면 사무실에 나가거나 뭐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 할 수 있는 이런 그 포인트, 또는 아니면 내가 언제 어디서든 뭐 디지털 노마드 같이 뭐 해외 한 달 살기라든가 아니면 어디에서든 근무할 수 있는 이러한 유연한 근무 환경이 아마 최대한 지금 각광받고 있다. 그리고 이런 근무 환경을 위해서는 보안이나 연결되는 부분들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시스코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코에서 SDM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보안존, 뭐 투팩터 인증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인증 툴,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전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들,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불어서 모니터링, 그 다음에 AI 어시스턴트까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벤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뭐 AM이나 아니면 가까운 파트너 뭐 영업분들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추가적인 내용 딜리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